안녕하세요. 주위에서 청약 당첨되어 몇 억 벌었다는 이야기에 나도 지금이라도 청약 넣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청약 당첨되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할지, 그리고 잔금은 어떤 형식으로 치르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 시행사에서는 보통 선 분양을 하게 됩니다. 건축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리 분양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단계별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선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분양 후 3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청약 후에는 전체 분양 금액의 10%를 미리 계약금으로 내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을 60%, 총 6번에 나누어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잔금은 30%가 남았는데요. 이렇게 모든 과정이 진행된 후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을 6억이라고 가정하면 보통 계약금이 10%인데 6억의 10%인 6천만 원을 자비로 마련해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할 때는 신용대출을 알아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 6번의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건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이라는 것을 받아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금이 넉넉하면 자신의 돈으로 납부를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는데, 이것은 나중에 매도를 할 때 매수하시는 분이 중도금 대출을 한 분양권을 좀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양권을 매도할 때 중도금 대출도 같이 승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양권 매매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 금액의 60%입니다. 보통 간격으로 6회차에 걸쳐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분양가가 6억이라고 가정하면 6억의 60%인 3억 6천만 원을 6번으로 나누어서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처음 한 번만 약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6회차가 시기별로 실행되기 때문에 처음 한 번만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지어지지 않은, 즉 실체가 없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이러한 기관을 통해 보증을 받고 건축자금을 시행사 쪽으로 보내주게 되는 거죠.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는 개인의 DSR이나 DTI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 이유가 이 DSR 때문인데요. 중도금 대출은 신용 등급만 정상이고 등본상 세대당 중도금 대출 2건만 넘지 않으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규제 지역은 세대당 1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이렇게 중도금 대출로 중도금을 다 치르고 나면 마지막 30%의 잔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6억의 아파트의 30%는 1억 8천으로 잔금을 치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집단 잔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나머지를 잔금 치르는데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집이 다 지어지고 나면 새 아파트라는 담보물이 생기는 거니까 중도금으로 받았던 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10%는 내가 내고 중도금은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로 지불하고 난 이후에 아파트가 완공되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그리고 남는 금액을 이제 잔금으로 낸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3년 전에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는 6억이었지만 지금 현재 이 아파트를
감정하는 기준은 만약 입주 시기에 KB 시세가 나오는 곳이 있다면 이 KB 시세 거래가로 감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KB 시세 일반 거래가가 7억이나 할 경우 7억 곱하기 그 LTV 비율 예시로 70%를 가정하면 4억 9천을 잔금 대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B 시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은행에서 이제 외부 감정기관의 감정을 맡겨서 나온 감정가액 기준으로 담보의 가치를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3년 전 분양 가격보다는 현재 물가 상승률과 주변의 시세 등을 반영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높은 감정가액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6억 아파트를 예를 들었을 때 중도금 대출의 60%인 3억 6천과 잔금 30%인 1억 8천을 합한 금액 총 5억 4천이 입주 시에 필요한데, 위에서 예를 들어 7억에서 70%를 대출을 받으면 4억 9천을 주택담보대출로 마련을 하고 모자란 5천만 원만 본인이 준비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옵션 비용, 중도금 대출, 이자, 취등록세 등등이 필요한 자금으로 있을지 모르니 확인하시고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잔금 대출을 받을 때는 입주 시기에 여러 은행들이 금리 승인을 받아 좋은 조건으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니 상담 받아보시고 제일 유리한 은행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맞는다면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가 아주 좋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격이나 소득 조건 이런 걸 먼저 확인해 보시고 제일 첫 번째로 검토해야 하는 대출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은행에서 하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부수거래 금리 우대라고 해서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거나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라든지 아니면 입출금 통장에 일정 수준 이상 잔고를 유지해 달라고 한다는 등의 이제 부수거래를 만족해야 금리를 좋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품인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부수거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청약이 막연히 두려우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계획 세우셔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며 꼭 알아야 할 재테크 지식을 쉽게 영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